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경제 교육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나만의 경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오실게요. 혹시 생애 주기라고 들어봤나? 취업, 그리고 결혼, 육아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정리해서 모아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결혼 준비기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를 신혼기라고 하고, 은퇴하고 나게 되면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 은퇴 생활기까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돈? 그렇지. 이렇게 각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필요 자금이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플랜을 한번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짜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간이야. 기간이요? 네, 여러분들 제대를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앞서서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뭘 보죠?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 도착지를 설정할 때가 있어요. 바로 경유지를 입력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목표가 큼직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의 중간 단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유지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바로 생애 주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의 생애를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신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원비, 학자금, 그리고 또 신혼부부끼리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생각하는 시점이 있겠죠.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은퇴를 준비하고 결국에 그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는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생애 주기를 안 따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이따가 뒤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시기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퇴 자금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충 65세쯤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입니다. 네, 그럼 대충 65세 은퇴해서 30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024년 기준 은퇴 가구의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을 훌쩍 넘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년에 300 곱하기 12, 3,600만 원 곱하기 30년, 10억 8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돼요. 은퇴 자금으로.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차근차근 모아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은퇴 자금 생각하기 전에 주택 자금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립을 하거나 신혼생활을 해서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게 주택인데, 주택 자금 역시 은퇴 자금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몇 년 안에 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적인 플랜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 등록하는 학원비 또는 뭐 유럽 여행,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 뭐 술 마시러 갈 때, 연애할 때 필요한 그런 단기적인 플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빨리 모아야 하는 돈이니까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야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런 분들이 제일 빨리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비혼을 선언한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첫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몇 년 후에 할 거야, 이런 생각은 10년 후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 안 한다 하다가 50에 간 분이 계세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그 앞에서 본 생애 주기를 무시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집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은퇴 안 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산다고 해도 멋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누구나 어떤 시점에 되는 은퇴를 하겠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생애 주기를 짜더라도 큼직큼직한 자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경제 무개념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월급은 내 돈이 아니다. 월급 당연히 내 돈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내 돈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자, 월급은 지금 현재의 나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함께 써야 할 공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나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미래의 나도 돈이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은퇴 생활을 하는 미래의 나도 역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은 지금 현재 나의 돈이 아니라 미래 단계에 여러 내가 함께 써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고 싶을 때는 미래의 나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30년 후에 할머니 혜성이에게 저 이거 돈 써도 되나요? 저 지금 돈 쓰면 30년 후에 집 살 수 있나요? 이런 혼잣말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업 소득도 투자 소득도 내 돈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영업,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막 수익이 올라오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은 항상 잘 될 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러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몇 년 전에 터졌을 때 그걸 제대로 예측한 자영업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음식점을 차리고 뭐 카페를 열고 하시던 분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어야 하는 분들도 생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 나와 함께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나 아니면 뭐 대출금이 있다면
그걸 모두 회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로소 나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 소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험성이나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막 오르고 있고 떡상한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코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코인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축이나 재테크가 노후 준비의 끝은 당연히 저축 중요하고 재테크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50대나 60대 때 은퇴를 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여유 자금을 모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소득이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 나의 사회 활동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그 틈틈이 책을 계속 쓰셨어요. 한 대여섯 권을 쓰셨는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지만 은퇴 이후를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그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계속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축과 재테크를 부지런히 하면서 동시에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여러분들만의 생애 주기, 나는 결혼할 거야, 결혼을 안 할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나만의 생애 주기를 그려보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짜고 거기 맞춰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너무 초록초록하고 똘망똘망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장 강윤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만약에 집을 구매할 때 집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 목돈을 모아야지 이제 살만한지 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대출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한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자금과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그 뒤에 좀 여러 돈을 이렇게 빌려서 집을 결국 산 분이 계세요. 좋은 집을 사셨어요.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자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고 뭐 외식도 맘 편히 못 하고 그냥 온 이 집안의 신경이 그 많은 대출금을 갚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물론 좋은 집 산 거 부럽긴 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금 이자를 잘 계산해보시고 매달 이만큼 이자로 나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 부분은 또 개개인마다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